이해됩니까?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의 계수하고 조합 어떤 공식하고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항계수라 불러요. 이항계수.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이항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항은 숫자 2입니다. 그냥 두 개의 항을 정리를 했더니 그거에 계수들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만 알겠죠? 그럼 계수 쓰는 법만 알면 되겠네. 계수 쓰는 법은 여기가 얘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A 플러스 B가 총 5개가 있고 얘의 계수 중에는 뭐가 항 중에는 A 5제곱, A 4제곱, B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항들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린 둘 중에 차수 5차를 만들 건데 A, B 중에 A만 골라주면 나머지는 B가 차수를 채워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A 중에 또는 B만 내가 골라주면 나머지는 A가 차수를 생각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을 때는 A의 내림 차수로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B의 오름 차수로 적었다 할 수도 있겠지. 누가 편할 건지는 그건 똑같습니다. A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B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숫자가 조금 작은 수부터 커지는 게 편해.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잡았다가 조금 더 편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의 계수는 A가 몇 개? 5개의 항 중에 A를 5개 뽑았다. 얘는 5개 중에 4개를 뽑았다. 얘는 5개 중에 0개를 뽑았다. B를 기준으로 가면 5개 중에 B를 0개를 뽑았다. 1개를 뽑았다. 2개를 뽑았다. 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계수가 얘가 5C0, 5C1, 5C2, 5C3, 5C4, 5C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계수들을 다 더하면 우리는 보통 A에다 1을 넣고 B에다 1을 넣으면 계수가 등장하죠. 계수의 총합이 얼마가 된다? 2의 5제곱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얘를 다 더하면 2의 5제곱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하나 등장했네. 뭐 1번으로 적어줄게요. 사실 1번은 이것보다는 1번은 요게 보통 1번으로 많이 들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역삼각형 2개 더한 것이 요거 된다. 1번은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N이 2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뭐겠어? 0부터 N까지야. NC 0부터 NC 0까지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시오라 하면 선생님은 요거 이항 계수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시오라면 요 말하고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집합 A가 1, 2, N 이렇게 있고 X라는 것이 A의 부분 집합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X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어? 1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N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판단을 내겠지. 얘 답은 나왔어. 2의 N제곱이죠. 근데 얘의 부분 집합을 뜯어서 보면 원소가 0개인 것부터 N개인 것까지 있겠지. N개 중에 0개 골랐다, 1개 골랐다, N개 골랐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설명이 요게 좀 편해. 요게 좀 편하다고 해? 알겠나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여기서 주의사항은 요것만 조심하면 돼. 왜냐면 0부터 N까지 나와야 되는데 1부터 N까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중간하게 나와. 너희들이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쉽게 나오면 일일이 계산하라 해서 나올 거야. 5시 6시 0부터 어중간하게 나온다고. 너희들한테 일일이 계산하라고. 어중간하게 나올 거라고 해.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범위가 벗어났다는 소리는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푼다는 소리야.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하면 선생님이 의도는 분명 요 두 개를 연결시켜라는 의도일 거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내려면 n에 한 10 이상 나오려면 분명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 이 시하고 똑같은 의미의 다른 설명을 해줄 거야. 됐습니까? 그중 설명이 10개 중에 0개를 뽑았다, 10개 중에 1개를 뽑았다, 이러한 설명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어떤 부분집합적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대신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중간에 나왔다는 것은 좀 어중간하게 나온다고. 일일이 계산해도 나오는 거. 하지만 일일이 계산할 때는 뭐 1분 이상 걸리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 눈에는 5네 6시6이 부족한다는 생각은 든단 말이야. 근데 뭐가 빠져 있어? 6시 0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고. 거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알겠나요? 얘는 정확하게 풀면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6시 0부터니까 얘는 2의 6제곱 마이너스 6시 0, 6시 6을 빼줘야 된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2의 6제곱이 된다. 조심할 점은 이해되시죠? 실제 계산하다 보면 6시 1부터 6시 6까지 하면 6시 3, 4가 제일 어려워. 6시 1, 2, 3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근데 이게 8제곱 나왔으면 8시 4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연산이 될 거라는 거지. 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식을 알아두라는 의미야. 이해됐죠? 다음은 이렇게 대칭이 되죠. 값이 꼭 똑같죠. 5시 0하고 5시 5가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반으로 쪼갠 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값이니까 왼쪽이 절반이 되겠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죠? 얘는 대칭적으로 되는데 얘는 지금 6에 걸려 있잖아. 6을 절반을 왼쪽 오른쪽을 쳐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요 내용은 고1 내용 중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근데 너희들한테 뭐 어중간하게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실제 연산을 통해서 계산해봐라 라는 거고, 요거 이론 아는 친구들은 좀 더 빨리 풀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 게 맞아. 나온다 하면 계산하고 요것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게 나온 게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혹시라도 이게 나온다고 하면 좀 수가 커서 나온다는 하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거야. 서술형에 뭐 단계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 수준에 풀 수 있는 거고, 대신 우리는 먼저 알고 가자는 소리입니다. 중간에 걸린 애가 있고 중간에 안 걸린 애가 있다는 것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중간에 자 5로 적어볼게요. 5시 0, 5시 1, 5시 2랑 5시 3, 5시 4, 5시 5가 똑같죠? 이해됩니까? 요게 얼마? 절반. 2의 5제곱의 절반.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만 더했다. 중간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더하면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숨겨져서 6시 0, 6시 1,
62, 63은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근데 60, 0부터 66은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잖아. 그럼 가운데 하나 걸려 있습니다. 상수항까지 해서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요? 60, 0까지 해서. 그럼 이렇게 쓰면 이 문제는 일단은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1번, 2번, 3번 중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게 애가. 뭔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계산해서 2의 5제곱이 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체크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되니? 이 문제는 틀렸고 이 문제가 맞으려면 60 플러스 61 플러스 62 플러스 2분의 1에 63 해야지 2의 5제곱 요게 맞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폼을 좀 이해하는 데는 이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리는 게 편해요. 몇 개를 너희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하다고. 여기까지 됩니까? 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3개 동그라미 쳤어요? 물론 이 설명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3개 동그라미 쳤어. 동그라미 안 친 게 있죠? 근데 얘네들이 뭐야? 절반이 되네. 반반씩 들어있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바로 위에 거 넣어볼게요. 3개. 8이네. 2개. 8이네요. 됐습니까? 이 설명은 다른 설명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대신 이렇게만 기억하자 이거지. 세 번째. 6시 0 더하기 6시 2 더하기 6시 4 더하기 6시 6. 뭔 말이야? 짝수 번째만 쓴 겁니다. 짝수 번째만 쓴 거야. 6시 1 더하기 6시 3 더하기 6시 5. 홀수 번째만 쓴 겁니다. 얘네들은 절반이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위에 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고 얘는 짝수 번째만 말한 거고 홀수 번째만. 설명은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쌤이 이 문제가 뭐 너희들한테 무조건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고 했지. 어떤 말이라고? 객관식 중에 하나 있을 거라는 거야. 단답형은 하나 있을 거라는 소리지. 어떻게든 연산해서 할 수도 있고 이가 되는 거지. 시간을 쓰면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은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인데 일단 써놓고 가봅시다. 자, 2C 0 3C 1 4C 2 5C 3 하나만 적을까요? 6C 4는 2C 0 3C 1 3C 1 4C 5C 3 6C 4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2C 0이 여기에 있습니다. 2C 0이 여기. 몇 개야? 좀 이상한데? 5, 6 맞네요? 좀 이상한데? 2, 3, 4 똑같은 말이구나 얘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더하란 소리야 지금. 2C 0 3C 1 4C 2 5C 3 6C 4 이걸 더하란 소리야. 뭔 알겠나요? 근데 얘하고 얘는 어째? 같잖아요. 그럼 얘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 요놈이 나올 거고 다시 얘 둘을 더하면 요놈이 나올 거고 요 둘을 더하면 요놈이 나올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놈이 나온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요놈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쪽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으로 너희들이 기억하는 게 편해요. 이 그림을 머리도 쭉 적어놓고 대신 너희들 적어놓을 때 뭐로 적어놔야 돼? 수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C로 적어놔야 돼. 한번 적어보세요. 한 7개 정도만 적으면 돼. 7개, 8개 정도. 일시형, 일시일. 이시형, 이시일, 이시일. 됐니?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라인부터 얘도 주의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답은 얘는 뭐야? 74가 됩니다. 이 문제는 나와. 이 문제는 나와요. 왜? 뭘 배웠어 우리는? 얘가 3C 0하고 똑같다는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요거 두 개 합,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 두 개 합, 두 개 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은 배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2C 0하고 같은 게 뭐야? 2C 2죠. 3C 1, 3C, 4C 2, 4C, 5C 3, 5C, 6C 4, 6C 2죠. 얘도 마찬가지로 7C 애매하네. 얘는 어디 있냐?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2C, 3C, 4C, 5C, 6C야. 다시 말해서 요렇게 간 거야. 요렇게 갔더니 요렇게 떨어집니다. 원래 의미상은. 왜? 얘랑 얘랑 같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것은 얘랑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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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C2까지 더하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7C3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쭉 계속 가다 보면 달라지겠지. 어중간한데 7에서 6에서 7에서 끝났으니까 그런 거야. 우연찮게 맞은 거야 이거네. 알겠어요? 내가 위에서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해서 그런 거야. 응? 얘를 그 다음까지 적으면 7C2까지 적으면 8C3이 된다고요. 엄마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지. 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 이 공식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엄마 알겠나요? 없다는 아니야.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적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적는 게 좀 더 잘 편하다겠지. 저기 파스칼의 삼각형 중에 이렇게 역삼각형 하나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볼게. NCR 여기가 NCR 플러스 1 여기는 그러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소리겠죠.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6C2는 하나밖에 없네. 2C2 대신에 뭘 적은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2C2랑 3C3이 같습니다. 그러면 3C2하고 3C3을 더하면 4C3 4C 더하기 4C3 거꾸로 읽는 게 맞지. 근데 파스칼 삼각형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어. 요렇게 두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지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얘를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만 그리나 여기에 있는 형태 모양들 있잖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 중에 한 줄만 너희들이 적어놓으면 돼. 왜 한 줄 적어놓은 이유는 얘가 3시 0, 3시 1, 3시 2, 3시 3 이 수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 합수하고. 동그라미면 너희들이 이 정도 그려놓으면 된다고. 한 대여섯 개를 그려놓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만 이해하면 요 그림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림 요렇게 가면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가면 요렇게 떨어진다. 주의사항은 뭐라 했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빠질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이 첫 번째 수하고 아니다. 이 첫 번째 수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수. 요게 빠질 수가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식이 되는 거야. 뭔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에 공식 중에 조합 곱하기 조합이 있다고 했죠. 조합 곱하기 조합. 5C 0, 4C 3, 5C 1, 4C 2, 5C 2, 4C 1, 5C 3, 4C 0. 얘는 어떻게 기억한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억하라고? 남자, 여자 뽑았어. 남자 5명 중에 0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3명 뽑았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그게 제일 편할 거야 너희들한테. 이게 0명 3명 뽑았고 0명 3명 요 말이 되겠죠. 남 5, 여 4 중에 0명 3명, 1명 2명, 2명, 1명 3명, 0명 뽑았다 이거지. 모든 경우네. 그렇지? 그럼 얘를 93으로 쓸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공식이 5번으로 적어줄게요. NC0 제곱 NC1 사실 여기는 너희들 때는 문제에서는 N으로 안 나올 거야. 너무 커. 나온다 하면 한 느낌상은 1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나? 5, 7 요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실제 계산을 해도 요 정도 나올 거라고. 근데 조합 곱하기 조합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위의 식을 기억하라고. 근데 위의 식하고는 지금 맞아 안 맞아? 0명 0명 1명 1명 2명 2명 안 맞지? 그럼 이 식은 원식이 이 식이 아니야. 얘 대신에 NC0 NCN NC1 NCN-1 요 식이 맞는 식이야. 우리한테 기억상으로. 그렇지? 그럼 요 말은 똑같아. 남 N명, 여 N명 중에 0명, N명, 1명, N-1명, 2명, N-2명, N명, 0명 요 말이라고. 요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ENC, N 요렇게 넘어가는 공식이 된다고요.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우리 예시는 요게 좀 편할 거야. 어? 근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되시죠? 했어요? 다음 6번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지? 저번 시간 수업 시간 잠깐 언급을 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하 있어. 조합이 곱해지면 뽑고 뽑는다야. 뽑고 뽑는다야. 위에 말은 남자 중에 몇 명 뽑고 여자 중에 몇 명 뽑았다는 거지. 뽑은 합산이 똑같습니다. 얘는 기준이 달라졌어 지금. 기준이 달라졌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n명 중 한 명 뽑고 n-1명 중 r-1명을 뽑았다 이거지. 오른쪽은 뭔 말이야? n명 중 r명 뽑고 r명 중 한 명을 뽑았다 이거야. 똑같은 말이게요? 그러나 똑같은 말인가요? n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나머지 n-1명 중에 r-1명을 뽑은 거라고. 그렇지? 오른쪽은 n명 중에 r명을 뽑고 그 r명 중에 다시 한 명을 뽑았다 이 말이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여름을 단을 구분시켰다고 말했지. 단을 구분시켜가지고 여기 이 말은 대표 장 한 명 됐어요? 그 다음에 장 말고 뭐라 그래? 대표 나머지 대표 r-1명 대표자 둘 중에 한 명은 짱이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요 말이야. NC1은 일단 이거 한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n-1명 중에 r-1명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말하고 바로 연결되겠지. n명 중에 r명을 뽑고 그 r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말로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해. 알겠어요? 요 식이 이 NC1이 N이야. RC1이 R이야. 보통 여기서 N은 고정값이고 R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 공식이 잘 안 외워져.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식을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을 말로 바꿔야 이런 공식들이 좀 기억이 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야.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답 쓰고 넘어간다 이 말이야. 객관식 나오면 OX 바로 판단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 정도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따로 인쇄를 해줄게요. 대신 너희들이 요거를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 연습을 하려면 선생님 요거 그려봐라 했어. 요거에 됐어요? 뭐 아니면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든지 적어봐야 돼. 2시형, 2시1, 1시형, 1시1부터 여가 1시형, 1시1 2시형, 2시1, 2시1
요런 정도 한 7개, 8개 그려놓고 이러한 모양을 그려가지고 한번 식을 쓰다 보면 느낌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요 공식들을 외울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식의 모습을 그림으로 외우는 거라고. 계산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야 오래 가니까. 알겠나요? 다음 질문 받을게요. 60번부터. 경우의 수입니다. 예? 4번. 응? 68번. 85번. 65번. 73번. 89번. 76번. 96? 73. 다 불렀어? 봅시다. 64번부터 보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7명이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같은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빈 좌석이 3자리인데 빈 좌석이 3자리일 때 A, B만 우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A, B 둘 다 앉았어. A, B 둘 중 한 명만 앉았어. 둘 다 못 앉았어.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겠죠, 보통은. 그러지? 그래서 빈 좌석에 A, B가 모두 앉는 게 L, A, B 중 모두 빈 좌석에 못 앉는 게 M, A, B 중에 한 사람만 앉는 경우를 N. 그러지? 그러면 총 7명이고 좌석이 3석이야. 그러면 A, B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A, B가 둘 다 앉았어, 못 앉았어, 못 앉았어, 앉았어, 못 앉았어, 못 앉았어. 요거를 생각해달라는 소리고 그 중에 얘는 한 문제고요. 앉았어. 단 빈 좌석은 조심해야 돼요. 단 빈 좌석은 반드시 앉고 앉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앉은 순서는 있을 건데 보통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좌석은 다른 좌석이겠지. 그걸 고려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읽어야 돼요. 앉은 순서는 보통은 내가 봤을 때 7명이 탔어. 타가지고 3자리가 있었으니까 어떤 앉은 모습을 갖고 얘기할 거 아니야. 3좌석 중에 누가 먼저 앉았고 누가 먼저 어떤 좌석에 앉았고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고 좌석은 같은 좌석인지 다른 좌석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문장을 읽어가지고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좌석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다 다른 좌석이야. 7명 동시에 지하철 탔습니다. 빈 좌석이 3좌석이고 AB가 모두 빈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 AB가 모두 빈 좌석에 앉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이고 빈 좌석은 반드시 앉아야 되고 앉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좌석은 일단은 다른 좌석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A, B를 먼저 앉히고 누군가 앉았겠죠. 첫 번째는 A 앉혔어. 3가지. B 앉혔어. 2가지.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앉아? 5명 중에 한 명이 앉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앉았어, 못 앉았어? 그러면 A 앉았어, 3자리. 나머지 2자리를 5명이 앉았죠. 5명이 2자리가 다른 자리니까 O, P, E 하면 될까요? OP 5개를 2자리하고 대응을 시키는 거야. 대응을 시킬 거야. 뭘로? 1대1 대응으로. 됐습니까? 거꾸로가 맞겠죠. 자, 사람 5하고 의자 2이잖아. 그렇지? 5이 둘로 가는 게 아니라 2이 5명한테 가는 거라고. 5명 중 1명한테 주는 거지. 의자를 던져버린 거야, 너한테. 맞히는 거라고. 상황을 바꿔봐야 돼. 그러잖아. 사람이 의자를 선택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문제는 의자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고. 알았습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것은 A, B 바뀐 거고. 못 앉았어. 그럼 끝났네. OP 3이 되겠죠? 사람 5명 있을 거고, 의자 3자리가 있을 거고, 의자는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 5명과 다른 의자 3가지입니다.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지? 이 생각을 하면 이걸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의자 3이 사람 5명한테 가는 거야. 1대1 대응으로. 1대1 함수로. 이해됩니까 지금? 1대1 함수 이렇게 풀었잖아 지금. 5, 4, 3 이렇게 풀었지. 다음.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 총 7개가 있는데 5명한테 남김없이 줍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나눠줘야 돼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하나 이상 받았어요. 2개 이상 받은 학생의 경우 초콜릿만 받거나 꽃만 받았다 이거죠. 2개 이상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초콜릿만 받았고 꽃만 받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총 근데 몇 개야? 7개니까 2개가 남네요. 하나씩 주면. 다시 말해서 2명은 2개 이상이니까 오케이. 요런 생각을 해야겠네. 2개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 이 2개를 어느 누군가가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해됩니까? 어느 2명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 2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케이스가 2가지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어떤 상황이냐면 3, 5명, 1, 1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 2, 1, 1 이건 개수입니다. 이 상황을 2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뭔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3가지가 뭐냐? 꽃3이냐? 초3이냐? 이거네요. 2개 이상 받는 학생의 경우는 초콜릿만 받거나 꽃만 받는다겠어. 이게 꽃만이에요. 꽃만. 꽃만. 꽃 3개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꽃3, 그 다음에 뭐야? 꽃 1, 나머지는 초초초. 초야. 초초초.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는 꽃은 서로 다른이고 초콜릿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꽃3, 꽃 1은 달리 보이겠지. 초초초는 똑같게 보이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3, 1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네. 3, 1이 꽃 3하고 꽃 1을 분리를 시켜줘야겠지. 그럼 뭐 해야 돼? 4시 1이겠죠. 꽃 1을 골라줬어 내가. 꽃 3을 골라줘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3개 하나를 분리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대응을 시킬 거야. 누구랑? 5명하고 대응시킬 거야. 이 5개의 그룹을 사람 5명하고 대응을 시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다섯 조각, 다섯 팀, 5명이잖아. 1대1 대응이네.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은 5팩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는 아까는 세 자리와 5명을 연결시켰지. 1대1 함수야. 5P3으로 한 거고, 얘는 5조각과 5명을 연결시키니까 1대1 대응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1대1 대응은 나열하고 똑같습니다. 5팩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야? 사람이 5명 서 있어. 그 밑에 꽃이 간 거야. 이해되니? 이 5 얘네들을 나열을 시켰다가 똑같은 말이야. 얘를 뭐 한 거 똑같다고? 나열시켰다고 똑같아요. 왜? 얘를 나열시키면 사람들은 그냥 서 있을 거야. 5명이 서 있고 누군가 이 5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응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쌤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초초초 때문에 그래. 얘네들은 서로 달리 보이겠지. 근데 얘 셋은 똑같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나열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 5팩, 3팩 많이 했었죠?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문제 나온 문제가 이제 요 문제가 등장하더라고요. 5개를 나열하는데 초초초가 똑같아. 이 초초초 셋이 자리 바꾸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중복이 발생한다. 3팩으로 나눠준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제 내용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만 하면 돼. 이제 이 작업을 해달라 이거지.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지금 요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초초초는 어떻게 돼? 초3 꼬꼬꼬꼬네. 얘를 쪼개는 방법이 몇 가지야? 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그냥 얘는 뭐 할 거야? 나열만 시키면 되니까 얘는 5팩이 되겠네요. 시기 됩니까? 그 다음에 둘둘 하나 요것만 바꾸면 되겠니? 둘둘이 뭐일 수 있어요? 꽃둘 얘는 조심해야겠네. 초초초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꽃들 초들 꽃초 이런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위의 방법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하면 꽃들을 일단 쪼개줘야겠지. 그러면은 4C2 곱하기 2C2 200분의 1입니다. 위하고 똑같은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거야. 7개를 2개, 1개를 쪼개고 나서 얘를 5명한테 주려고 선생님이 요식을 쓴 거야.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을 수도 있냐면 위에서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식을 쓴 거고, 만약에 요것만 독단적으로 있다고 하면 나는 꽃 4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사람 한 명한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4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사람 한 명한테 주겠다 이거지. 남는 꽃 2개가 있지. 그 꽃은 4명한테 주겠다 이 말이야. 나머지 초초초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지금? 만약에 이렇게만 나왔다면 요 풀이가 더 편했을 거라고. 되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위에 것하고 연결적으로 풀라고 이렇게 푼 거야. 이 말은 지금 뭐뭐 한 거냐면 꽃 2개로 쪼갠 것만 쓴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할 거야? 나열을 할 거야. 5팩인데 꽃은 달리 보이고 초초초만 같게 보인다.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어째야 돼? 똑같게 떨어져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없어지고 5, 4 약분, 5, 3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오, 다르네? 뭐가 달라? 아닌데. 꽃을 2개를 잠깐만. 꽃을 4개를
두 개로 쪼갰어. 그 방법은 여기까지야. 뭐가 틀린 거야 지금? 요게 틀렸네. 요게 틀렸어. 요게 틀렸어. 요거를 꽃 두 개를 골라가지고 사람한테 줬지. 또 꽃 두 개를 또 사람한테 줬지. 꽃이 이렇게 있어. 얘를 A한테 주고 얘를 B한테 줬어. 그렇지? 근데 얘를 A한테 주고 얘를 B한테 준 거하고 어째 중복이 발생합니다. A, B 이렇게 줬잖아.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니? 내가 요게 틀렸어. 요게. 얘를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꽃이 1, 2, 3, 4꽃이 있었어. 내가 꽃을 두 개를 골랐어. 1, 2를 골라가지고 A한테 줬어. 됐어? 그 다음에 3, 4는 B한테 줬어.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1, 2를 3, 4를 1, 2를 A한테 주고 3, 4를 B한테 줬단 말이야. 다시 1, 2 묶음을 만들고 3, 4 묶음을 만들었어. 그러지? A하고 B한테 줄 건데 1, 2를 A, B만 생각한다면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지? 1, 2를 A한테 줄 때도 있고 B한테 줄 때도 있겠지. 이해되니 지금? 근데 A를 1, 2한테 줬고 B한테 줬다는 것은 3, 4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애들로 갔겠지. 근데 먼저 3, 4를 골라가지고 A한테 주고 B한테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중복이 발생했다. 요 풀이는 좋지 않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내가 4개 4C2를 골랐을 거 아니야. 4C2에는 뭐 또 있어? 1, 2도 있고 3, 4도 있어. 4C2에는 1, 2도 있고 3, 4도 있어. 이러니 1, 2 A한테 주고 3, 4 B한테 줬단 말이야.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거기 안에는 3, 4도 원래 있다고. 뭔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이렇게 풀면 조심해야 되네요. 요 풀이보다는 쌤은 4C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4C 마찬가지로 2C 200분의 1로 가야 돼요. 꽃을 4개를 두 개를 먼저 쪼갰다라고 생각하고 그 꽃을 누가 가져갈 거냐 5, 4 이렇게 쓰는 게 맞네요. 초콜릿은 남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쌤이 웬만하면 이렇게 풀라는 것은 이거랑 연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푼 거야. 방법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얘는 꽃둘은 4C, 초둘은 할 필요 없지. 초콜릿 3개 중 초콜릿 2개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네들은 꽃 달리 보이겠지. 초둘 초 달리 보이겠지. 그냥 5팩이네요. 5개를 5명한테 줄 거야. 다 다른 거야. 뭐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난이도 좀 있는 문제야. 분류 작업하고 걔네를 이렇게 나누어 줄 거야. 분별시킬 거야. 그만 알겠죠? 6번.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 4개, 같은 종류 음료수 2개, 5명 나눠준다. 아무것도 받지 마. 똑같은 문제야. 얘보다 더 쉬워해. 얘는 6개를 5명한테 주니까 얘보다 케이스가 더 적어요. 더 쉬운 문제입니다. 8번. 8번은 요거 지워야 돼. 이거 매우 어려움 아니야. 그저 그럽니다. 소소. 자, 좌표 평면 위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한 번에 한 칸씩 움직여. 위치 방향은 모르네. 하여튼 간에 뿔마 이렇게 있단 소리고 P가 원점을 출발하여 6번 움직였는데 1, 3으로 갔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1, 3만 보고 간 다음에 총 몇 번 움직이면 돼? 4번만 움직이면 되겠지. 그렇지. 2번이 삭제가 된 거지. 왜 삭제가 됐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쉽습니다. 1, 3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한 번은 이렇게는 무조건 갔을 거야. 4번밖에 안 갔으니까 2번은 뭐 한 거야? 이거라고. 또는 이거라고. 이되니? 끝났어. 요렇게다고. 이게 1, 3으로 가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됐니? 그리고 얘를 뭐 할 거야? 나열을 시킬 거야. 모양이 같은 것은 중복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6팩, 뭐야? 3팩. 느낌을 알겠니? 지금 6개 중에 지금, 아니다, 또 있다. 똑같은 게 또 있지, 지금? 2팩. 요게 3팩, 요게 2팩. 얘는 지금 똑같은 거 4개만 있네. 얘는 6팩, 4팩. 많이 어려운 생각 아닙니다. 집 3번은 어려워. 아, 선생님 답도 틀렸어. 보내줬나? 카톡으로? 안 보내줬나? (1677입니다) 해볼게. 잘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자고 쉬는 시간에 하고 일어나는 게 편하겠지. 두 번째 시간 자면 1시간 또 자니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어 2과목이 있고 수학 3과목이 있고 과학이 4과목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국어를 1개 이상 해서 3과목을 선택할 거야. 국어를 1개 이상. 그럼 A는 국어를 1과목 선택했다, 2과목 선택했다. 뭐 이런 상황이고, B는 수학을 포함해서 3과목. 얘는 수학을 하나 했다, 2개 했다, 3개 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까다로울 건데, 문제는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A가 선택하는 3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과목 중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치하는 과목은 하나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죠? 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조금 어려워. 생각할 게 지금 A는 국어를 일단 한 개 이상 생각을 해야 되고, B는 수학을 1개 이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야? 둘이는 똑같은 과목을 한 과목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할 게 3가지입니다. 3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여기까지 되니?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나를 해결해 놓고 그거 하에서 2가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중에 누구를 하나를 해결해 놓는 게 쉽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은 A가 국어 하나 이상, B가 수학 하나 이상은 똑같은 말이잖아. 어떻게 비슷한 말이잖아. 그러지? 이게 공통 과목이 한 과목이 이게 흐름상은 요게 먼저 해결하는 게 쉬울 것이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일치하는 과목을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어 일치. 두 번째는 수학 일치. 세 번째는 과학 일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출발점을. 됐습니까? 자, 갑니다, 일단. 자, 국어가 일치가 됐어. 그럼 국어 일치하는 과목이 2과목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골랐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남는 과목 중에 A가 어려울 것 같아? A는 지금 해결했잖아, 지금. A는 국어 하나 선택했잖아.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 이제? 제약 조건이 없지, 이제.
왜냐면 국어가 일치가 됐어. 근데 국어는 지 몫은 다 했어. 일단 한 과목 이상은 선택했어. 나머지 과목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단 말이야. 됐니? 우선 선택해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누가 선택을 하겠어? 일단 B가 선택을 하겠지. B는 제약 조건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B는 수학을 한 과목 이상 선택을 해야겠다 이거지. 한 과목 이상은 우리는 어떻게 푼다? 여사건으로 풀겠죠. 한 과목 이상은 여사건은 풀 거 아니야. 수학을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여사건은 0과목. 그렇지? 그럼 전체에서 0과목을 빼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B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B는 어떻게 선택을 해? 남는 과목, 몇 과목 중에서 8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할 거야. 3과목 선택하는데 수학을 한 과목은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러지? 그러면 뭘 빼줘야 돼? 수학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빼주면 되겠지. 국어 한 과목 남았고 과학 4과목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5C3을 빼줘야겠다. 식 이해됩니까? 국어 한 과목 선택했어. 틀렸다. 3과목이 아니라 2과목이죠. 2과목이지. B가 일단 국어를 하나 했으니까 남는 8과목 중에서 남는 거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적어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겠지. 그래서 수학 선택 안 하는 거를 빼줬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몇 개 남았어 과목이 이제. 자 1차하면 안 되잖아 이제. 지금 총 과목 중에 몇 과목 빠졌어? 3과목 빠진 거지. B가 선택한 3과목. A는 남는 6개 중에 3과목에서 6개 맞지? 6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해석됩니까?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이 프로세스가 일단은 어려운 거고요. 이 프로세스가 이제 통과되면 됐어요? 요게 어려운 거야. 조건 자체가 지금 한 개 이상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과목으로 분류를 시킨 거라고. 일치하는 과목으로. 두 번째 갑니다. 수학 일치. 똑같은 풀이를 갑니다. 일단 일치한 과목을 선택했지. 그리고 A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A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일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PA라 써준 것이 그 말이야. A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생님 풀이가 맞아요 원래. 맞아요. 세 번째 연산이 틀렸어. 선생님 연산이 틀렸고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럼 수학 일치가 됐고 한 과목 일치가 시켰고 이제는 누가 먼저 가? 국어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어 먼저 가겠죠. 국어는 나머지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할 건데 국어 2개 빼고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나요? 62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수학 하나 빼고 나머지 8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국어 없으면 안 되니까 국어 빼고 6과목이야. 그 2개 선택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A가 먼저 할 거고 B는 나머지 62가 되겠죠. 그거는 B는 상관없으니까 이게 A고 이게 B야. 이제 과학으로 합니다. 과학이 제일 어렵겠지. 왜 과학이 어렵겠어? 위에는 일단 국어 선택하다 보면 A는 해결됐어. B가 문제였고 수학 선택하다 보면 A가 문제였어. A 선택하고. 근데 얘는 과학인데 둘 다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그래서 과학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갈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래서 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세 가지를 A, B라는 두 사람을 한 명을 먼저 해결했다 이거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있을 거야. 뭐냐면 지금 남는 과목 몇 과목이야? 8과목 중에 A는 국어를 하나 이상. 됐어? B는 자, 이렇게 하는 그림이 좀 너희들 느낌 나올 거야. 이젠 과학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졌다는 거야. 이제 여기 문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셋 중에 A는 국어를 하나 이상.
B는 수학을 하나 이상. 그러면 여기가 뭐 여가 뭐가 돼? 여가 하나 이상이 쉬워, 하나가 쉬워, 연계가 쉬워. 연계가 쉽겠지. 여기는 국어 연계. 그래서 여기 빼고는 여기는 수학 연계. 그럼 이 부분이 뭐야? 국어 연계, 수학 연계라고. 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상황이 나온다고. 그렇게 풀 수 있다고. 뭔지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풀어야 한 것은 이렇게 해서 풀었어. A가 선택한 과목이 뭐든 A가 선택한 과목이 국이 될 수도 있고 국수가 될 수도 있고 국과가 될 수도 있겠지. A는 국어가 있어야 되니까. 됐어?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말했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하나밖에 안 남은 건 아니지. 수학 과학에서 선택한 내용 나오지. 뭔지 알겠나요? 요렇게 그냥 분리를 시켰다고 해. 그러면 국을 선택했다는 말은 두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했다는 소리고, B는 나머지 6개 중에 6개 남았지. 얘가 지금 국을 해결했잖아.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수학이 적어도 하나 들어갔어야 되니까 요놈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까다롭잖아. 그것도 까다로워 지금. 요것도 바깥쪽 푸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A를 먼저 해결하고 간 거야. 국수는 얘는 국어 둘 중에 하나 선택했고 수학 셋 중에 하나 선택했겠죠. 하나씩 빠졌어. 그러지? B는 어떻게 돼?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것을 빼주겠다 이 말이 되겠죠. 써놓고 하니까 그나마 좀 보이지. 그 다음에 얘가 국가를 선택하면 두 과목, 세 과목 중에 하나 선택했고 하나 빠졌고 하나 빠졌지. 6C2 중에 3C를 빼면 되겠네요. 요렇게 지금 더해주면 되겠다. 꽤 복잡합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고 누가 보통이라 했어요 이거를.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지금 경우수 중에서 난이도로 한 3등 안에 드는 문제라고 보면 돼. 3등 안에 드는 문제니까 요거는 상입니다. 상 플러스야. 보통이라 해서 너희들이 만만해서 들어갔을 수는 있어. 믿으면 안 돼.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풀만은 한데 조금 복잡할 것이다. 한 문제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